821번입니다. 자, 두 다항함수 fg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자, g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 gx를 이 곱한 함수의 한 부정적 분이 fx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바로 f의 바로 도함수가 x, gx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이렇게 f에서 g를 뺀 함수를 미분했죠. 그러면 사실 얘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플라이너스가 바로 무엇이다? 4x 세제곱 플러스 2x죠. 자, 이런 표현을 뉴턴식 방법을 라이프니츠 형태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즉, 두 개의 도함수를 뺏는 게 바로 몇 차다? 바로 3차 함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1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을 보면 GX에다가 X를 곱하면 사실 이 차수가 한 차가 커지죠. 얘가 N차면 이 전체 P적분 함수는 N 플러스 1차입니다. 그걸 적분했기 때문에 얘는 N 플러스 2차죠. 그러면 F와 G는 몇 차 관계가 된다? 2차 차이가 나는 관계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GX의 바로 차수를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GX가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 프라임을 양면을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즉 F의 도함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X, G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XFX의 한 부정적 분이 스몰 fx니까 스몰 f의 바로 도함수가 x, gx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gx가 필요하니까 이 f 프라임 x 자리에다가 x 바로 gx를 대입하면 x 곱하기 g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다? 4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식은 말이 없어도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인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차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했지만 이 gx가 우리는 찾아내야 되니까 gx를 어떻게 설정해 보자. 바로 a의 x의 n차식이라고 나타내 봅시다. 그럼 여기 x와 gx를 곱했으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바로 이 a x의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변에 있는 4x 세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n 플러스 1이 3이니까 n은 바로 2가 되어서 바로 gx는 2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a는 무엇이다? 바로 4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gx가 n차잖아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바로 n-1차가 되어서 이 좌변에서 가장 높은 차수는 바로 a의 x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사실 gx가 지금 몇 차입니까? gx가 2차니까 2차와 1차를 곱하면 몇 차가 된다요? 3차가 되죠. 따라서 f 프라임이 몇 차가 되어버린다? 3차니까 사실 fx는 몇 차였다? 4차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g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gx를 어떻게 설정하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바로 이 x의 제곱이 2차 함수가 되니까 얘는 바로 4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된다? 바로 8x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좌변은 gx에다가 x를 곱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좌변을 우리가 식으로 적어본 다음에 x만 모든 항에 곱해주면 4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g 프라임 x를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니까 이 bx 자리에
8x를 빼주고 a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이 바로 뭐와 똑같다? 4x 세제곱 플러스 2x와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4x 세제곱, 4x 세제곱이 똑같고 2차항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무엇이다? 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2차항도 없고 상수항도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차항 계수 b-8이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는 0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B가 바로 10이니까 결론적으로 GX는 4X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므로 물어보는 G1은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4-10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아니죠. 아, 미안합니다. B가 10이죠. 자, B가 10인데 마이너스 10 적었네요. 플러스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14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B가 10이었죠. 그죠? B-8이 2니까 따라서 요 상수항이 10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14. 바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22번입니다. 자, 곡선 y꼴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자, 그럴 때,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t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ft와 gt도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 또한 얘도 뭐가 된다? 바로 분모가 다항함수인 t세제곱이니까 얘도 반드시 t세제곱으로 우리가 출발해야지만 3차항분의 3차항이 되어서 바로 3차항의 개수 1이고 3차항의 개수가 네모니까 바로 네모가 정답이 되겠네요. 즉 FT와 GT는 반드시 3차 함수가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분자 FT, GT의 3차항의 개수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FT와 GT를 더한 3차항의 개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위의 점. 자, 위의 점인 접점이 있고 기울기를 일단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F 프라임 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y 마이너스 y 한 점 맞습니까? 기울기 F 프라임 T죠. x 마이너스 x 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꼴로 정리하면 전개해버리면 f 프라임 t가 되고요. t의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가 되면 이항해버리면 플러스 f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조건이 주어지는 이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기울기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f 프라임 t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gt는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y 절편인 마이너스 t의 f 프라임 t 플러스 ft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FT와 GT잖아요. 그죠? 그러면 FT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F 프라임 T가 이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T의 세제곱으로 출발하겠죠? 그럼 뒤에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없다? 알 필요 없죠? 왜? T의 세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GT는 어떻게 될까요? GT는 마이너스 t에다가 F 프라임 t는 여기 있죠.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고, 자, FT는요, 여기 있잖아요. 자, t 세제곱으로 출발하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GT도 우리는 누구만 닮아야 된다?
t의 세제곱의 개수만 알면 되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t 제곱인데 t 세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가 되겠네요. 고로 f와 g를 모두 구해냈으니까 우리는 ft와 gt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t 세제곱과 마이너스 2t 세제곱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t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2창, 1창 상수항, 물론 적분상수까지 굳이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극한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바로 분모와 분자의 영향력이 가장 센 t세제곱의 개수만 찾아주면 그게 바로 분모 t세제곱 개수가 1이므로 분자의 t세제곱의 개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823번입니다. 자, 다항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 식은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801번에서도 풀었어요. 근데 거기 801번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잘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동함수 파트, 동함수와 미분계수와 미분계수 파트, 즉, 뭐 290번이나 291번, 309번 같은 경우에 가면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참조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풀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이 fx를 바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f 프라임 x부터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f 프라임 x를 찾으면 fx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분상수를 구할 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고유방정식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해보라고 했는 게 x와 y 자리에 모두 다 무엇을 대입하라? 0을 대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좌변은 f0이고요. 우변도 f0 플러스 f0이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xy가 0이니까 모두 다 0이 되고 플러스 3이 하나 남습니다. 따라서 F0, F0 하나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F0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구하면 자,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f0이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이 값으로 의해서 x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f 프라임 x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하고 그것을 예의 적분상수를 또 추가해서 fx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310번에 가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또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F0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나요? 자, 작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니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fx의 차수를 묻네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fx의 차수를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f 프라임 x를 바로 차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f 프라임 x 바로 도함수를 구해 보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맞죠? 자, 정확하게 도함수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러면 fx 플러스 h는 이 x 자리는 그대로 놓아두고 이 y 자리에 모두 다 무엇을 대입한다? 이 h를 대입해서 fx 플러스 h가 여기서 요까지를 적어 놓은 다음에 fx를 빼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요 fx를 이항해 버리면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 된다?
분자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뭐 조금 긴 것 같지만 적어봅시다. 자, h분의 뭐가 되죠? fh 플러스 2배의 xh에 바로 x 플러스 h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을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기억나나요? 요 fh와 요 3을 결합시켜 주죠. 요 두 개를 따로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요 부분을 나비 넥타이에 의해서 자 다르게 적어주면 반대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주면 어떻게 표현되나요? h분의 이제 빠르게 가볼게요. fh가 f0 플러스 h가 되고요. 요 3이 바로 요거죠. 자, 이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F0이죠. 이걸 마이너스 F0이라고 표현하면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H분의 EXH의 X 플러스 H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얘도 수렴하고 얘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수렴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 부분을 이 h가 0으로 갈 때 h와 h는 0분의 0꼴이잖아요. 그죠? 약분이 되어서 이 앞에는 극한을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f 프라임 0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h가 약분이 되었는데 h가 0으로 가면 바로 2x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f 프라임 x는 바로 2x 제곱에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f 프라임 0은 바로 미분 계수값이니까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이 몇 차 함수가 된다. 바로 다항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fx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3분의 2의 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3차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fx의 차수는 3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디귿으로 가보면요. fx가 x 이퀄 1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럼 fx는 3차 함수예요. 극값을 가지는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극대극소 모두 다 존재하겠죠. 그런데 1이 극든지 극소인지는 모르지만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다 함수이기 때문에 극값을 가진다는 말은 f1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 프라임 0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이 0이니까 얘가 0이죠. 0은 1을 대입하면 얘가 2가 돼서 결론적으로 f 프라임 0이 얼마가 된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요 f 프라임 0 자리에 마이너스 2로 바꾸어 줘 버리면 우리는 f 프라임 x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fx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적분하면 3분의 2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에서 찾은 f0이 마이너스 3 얘가 적분상수를 결정할 수 있죠. 0, 마이너스 3을 지르니까 바로 무엇이다? 이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여러분들이 극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공부해 보면요. 자, f 프라임 x가 2x 제곱이었죠. 2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2로 묶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나요? 따라서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극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f-1의 값과 f1의 값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1을 대입하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없어져서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그죠? 우리는 원래함수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변곡점이겠죠. 그리고 감소했다가 증가는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죠? 즉, 변곡점의 x좌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0입니다. 0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차 이야기했지만 이 극점과 이 극점, 극대와 극소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y값의 무엇을 평균은 맞나요? 평균은 바로 이 변곡점의 y좌표하고 똑같죠. 변곡점의 y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비록 정확하게 무엇을 다 하니까 fx를 다 추론했기 때문에 그 값을 찾아내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 변곡점만 정확하게 알아도 0,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y값의 합이잖아요. 모든 극값의 합이니까. 따라서 극 변곡점의 y값의 몇 배가? 두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극값의 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824번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자, f0은 0이고요. f알파가 0입니다. 그리고 f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fx를 그대로 함수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0을 지나고 알파에서 접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1이라고 했죠. 자, 1 곱하기 x의 바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 gx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g의 3분의 알파의 함수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g 프라임 x가 fx 플러스 x,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좀 보이나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x 곱하기 fx에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도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g의 도함수가 바로 x의 바로 fx의 도함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g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gx를 그냥 여기에 g 프라임 x가 x 곱하기 fx의 프라임과 같다고 해서 x 곱하기 fx라고만 적어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적분상수를 여기에서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얘는 도함수끼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함수는 즉 이 fx의 바로 한 부정적분이 g 프라임 x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에 인테그랄을 붙이고 여기에 인테그랄을 붙이면 여기는 g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이가 gx 플러스 c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그리고 우변은 바로 얘의 바로 부정적 분이니까 x 곱하기 fx의 부정적 분을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 개를 다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 식을 생략하고 여기에
플러스 C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여기에 적분상수를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fx 알아요. fx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gx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fx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되니까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dx는 바로 무엇이 된다? y축 대칭, 미안합니다. y축 대칭 우함수가 아니라 선대칭 도형이죠. 선대칭 도형. 맞나요? 얘도 2차고 얘도 2차잖아요. 그럼 전개해 보면 4차가 되면서 2차 항과 4차 항이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 C를 안 붙여 놓았네요. 그죠? 여기만 붙여 놓고 여기는 안 붙여 놓았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무엇이 된다? 선대칭이 되겠죠. 어디에 대해 선대칭이 되겠죠. 맞습니까? 2차와 2차를 곱하면 4차가 되니까 선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gx가 사실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면 어디에서 바로 x축과 0과 알파에서 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일단 이런 4차 함수 그래프 형태는 맞아요. 그런데 아직 x축이 어딘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바로 무엇이 된다? 우리가 이것이 여기가 y 꼴 c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를 y 꼴 c. 맞나요? 이게 바로 gx는 00 알파 알파를 근으로 갔는데 x축과의 견이 아니라 바로 누구와의 근이 되어야 된다? y꼴 c와의 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바로 뭐다? c 알파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사실 y축은 여기서 결정이 났어요. 맞죠? 이렇게 되는 바로 gx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이래요. 아, 극소값이 0이니까 이 극소값이 0이니까 C는 결론적으로 뭐다? 0인 거죠.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축은 무슨 축이 되어야 된다? 바로 X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고 0이고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극소값이 0이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극대값 8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는 선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맞죠? 바로 여기가 바로 얼마가 x값을 가진다? 2분의 알파가 바로 얼마가 된다? 맞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81의 함수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2분의 알파를 대입했을 때 y값이 80이니까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2분의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제곱하면 또 2분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알파의 몇 제곱이 된다? 바로 4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 4제곱이 바로 x 이꼴 2분의 알파의 함수값 81과 같은데 81은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알파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지만 3이죠. 왜? 0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가 6이므로 우리는 gx는 얼마가 된다?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는 4차 함수가 되고 물어보는 것은 g의 3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방금 얼마라고요? 6이잖아요. 따라서 g의 2를 구해달라는 거죠. g2의 값을 구해달라. 맞나요? 그러므로 2의 제곱 4 곱하기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하니까 제곱하면 16이 되어서 G2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파가 6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여기가 3, 여기가 6이니까
바로 x 이꼴 3 선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가 교육청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인데, 요 네모 박스, 요 fx 곱하기 x, f 플라임 x가 바로 x 곱하기 fx의 바로 도함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825번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때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반드시 극대값도 존재하고 극소값도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와 같다. 여러분들 이 함수 방정식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이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무슨 축대칭이 된다? y축대칭 우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0을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거와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거, 즉 여기가 x 이퀄 0일 때 x만큼 떨어진 곳과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같은 거리겠죠, 그죠?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함수값이 어떻다? f 프라임 x는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이 똑같다. 맞죠? 그 말은 y축 대칭 우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누가 우함수입니까? F가 우함수가 아니라 F 프라임 X가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정리할 건데, 우리가 Y축 대칭 우함수. 자, Y축 대칭 우함수를 우리가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미분하면. 미분하면 바로 우함수는 기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함수는 무엇이 된다? 기함수가 된다고 했죠. 즉,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무엇이 된다? 기함수가 되는 거죠. 뭘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원점 대칭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자, 미분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 상대방께 돼요. 맞죠? 그래서 y축 대칭 우함수가 됩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바로 미분에서 다 증명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미분하면 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는 바로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분할 때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즉 원점 대칭 기함수를 바로 적분하면 우리가 적분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고 했죠? 적분상수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홀수차들을 적분하면 짝수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분상수가 있어요. 적분상수가 있어도 우함수는 어떻습니까? 적분상수가 있다는 말은 원래 도함수의 자, 부정적분인 원래 함수는 적분상수가 있다는 말은 y 절편이 결정이 아직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y축 대칭은 맞잖아요. y 절편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거니까. 왜? 상수항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가 있더라고 해도 상수 함수 자체가 무엇이니까 y축 대칭 우함수니까 적분을 해도 여전히 뭐가 된다? 바로 우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짝수차를 적분하면 홀수차가 되니까 기함수를 맞죠. 근데 여기는 누가 존재합니까? 적분상수가 존재하죠. 적분상수는 짝수차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했을 때는 기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함수는 아니지만 변곡점은 y축 위에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분상수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적분상수가 0이 된다면 이 상수함수가 없어지니까 홀수차 함수들만 존재하겠죠. 그때는 뭐가 된다? 기하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적분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분상수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 돼버리면, 자, 적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적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보다는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적분상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분상수가 0이면 바로 뭐가 된다?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바로 y축 대칭이란 말은 바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이 y축 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도함수의 극점이 원함수의 변곡점이니까 변곡점 자체도 y축에 있는 것은 맞지만 원점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적분상수가 0이면 자, 그 변곡점이 정확하게 원점에 존재하게 되어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통함수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을 하면 fx는 기함수가 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기함수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분상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얼마냐는 것을 따져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변곡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fx의 x 이꼴 2에서의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fx의 x 이꼴 2에서 극값을 가지면 얘는요, f 프라임 2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f 프라임은 우함수 y축 대칭이잖아요. 그 말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도 얼마다? 0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 프라임 x를 설정할 수가 있네요. 무엇으로? 최고차항 계수는 원래 fx가 최고차항이 1이니까 fx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1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잖아요. 근데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되죠? 3이 되면서 최고차항이 3이 되어야 되죠. 미분했으니까 3이 되면서 바로 x 이꼴 2와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만나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는 우리가 바로 이 2차 함수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10이라는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무엇이 됩니까? fx 찾고 싶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다가 적분상수 c가 있기 때문에 바로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다의 조건을 보니까 실수 K에 대하여 fx와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개수함수죠. 그러면 y 꼴 fx 그래프와 y 꼴 K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우리가 극점을 아니까 그대로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릴 수도 있는데 자, 2차 함수부터 생각해 본다면 도함수가 f 프라임 x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극점에서 잘라주고 이 바로 어디가 x 이꼴 0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을 차지하겠죠. 왜?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니까. 따라서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요 넓이만큼 감소하는데 x 이꼴 0에서 바로 변곡점이니까
자, 위로 볼록으로 감소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 f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변곡점인데 여기가 지금 x축이라는 지금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 fx 그래프와 y 꼴 k하고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y 꼴 k가 그어진다면, 실근의 개수는 한 개, 극소에서 접한다면 두 개, 극대극소 사이가 된다면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극대에서 접하면 두 개가 되고, 그리고 극대를 벗어나 버리면 y고 k가 바로 한 개의 교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y고 k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 극한값의 이 차가 2라고 했는데 해석을 해보세요. k가 26보다 작을 때의 극한값죠. k가 26보다 작을 때의 함수의 개수에서 k가 26보다 조금 큰 쪽에서의 함수의 개수의 그 차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개수 차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나겠죠. 지금 여기는 한 개고요.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세 개, 두 개, 한 개가 되는데 그 차가 2가 된다는 말은 3에서 2를 빼든지 2에서 1을 빼든지 그런 의미인데 26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는 바로 좌극하는 의미하고 여기는 26보다 크기가 우극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저 26보다 작은 쪽에서 26보다 조금 큰 쪽이죠. 그럼 26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6, y 꼴 26보다 작은 거. 즉 상수함수 y 꼴 k가 y꼴 26보다 조금 작은 뭐 25.9 정도겠죠. 거기에서의 감수의 개수에서 26보다 조금 큰 y꼴 26.01 정도들은 그 상수함수의 교점의 차가 두 개가 되라고 하면 자극한이 좀 더 커야 되잖아요. 자극한과 우극한의 차가 몇 개 차이가 나야 된다. 한 개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극한이라는 말은 y꼴 k니까 바로 이 숫자에서 아래쪽 이 선을 그었을 때 아래쪽이 바로 자극한 이 선의 위쪽이 조금 크니까 우극한이 되겠죠. 그럼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서 2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는 요 3에서 1을 빼야지 바로 요 차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이 극대점의 y좌표가 얼마다? 26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세 개가 생기죠. 근데 26보다 조금 크면 교점이 몇 개 생깁니까? 하나 생기니까 바로 2가 맞죠. 근데 이 극소점에서 한번 봐요. 26보다 조금 작으면 하나 생기죠. 하나 생기고 26보다 조금 크면 세 개 생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26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극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x 이꼴 얼마에서 바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얼마를 갖는다? 26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C를 찾을 수가 있죠. F의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얼마가 되죠? 24 플러스 C가 되니까 맞죠? 얘가 바로 2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얼마죠? 16이 되죠. 따라서 C의 값이 얼마다?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극소값을 찾아주고 했으니까 F2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2의 세제곱 8,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리고 플러스 10이니까 18에서 24를 빼야 되니까, 그죠? 얼마가 된다? 6이 바로 F2의 함수값, 즉 극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선생님 뭘 잘못했죠? 6이 아니죠. 바보처럼 18에서 24를 빼야 되니까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자, 이 넓이로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넓이. 이 넓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극대와 극소의 바로 높이 차가 되는 거죠. 이 넓이가 바로 높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최고차가 1이니까 얘는 3x 제곱으로 출발하겠죠? 따라서 63 공식을 이용해 보세요. 63 공식을 이용하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니까 4의 세제곱이 되고 최고차의 계수는 3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3과 6을 약분하면 2분의 얼마가 된다? 4의 세제곱이 얼마죠? 64니까 얼마가 된다? 이 넓이가 32가 됩니다. 이 넓이가 32라는 말은 이 높이 차가 32니까 이 극소값은 얼마에서 26에서 32를 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도 63 공식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극소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즉, 2차 함수와 x축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두 극값의 뭐와 똑같다? 높이 차와 같다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26분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연속인 함수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럼 이 fx는 연속인 함수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도함수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익히 본 연속 함수가 아니죠. 불연속 함수죠.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요 부분은 바로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다. 2차 함수라고 나타났고, 여기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겠죠. 그럴 때 이 fx의 극소값이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럴 때 다음 함수값의 그 차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 도함수를 가지고 이 도함수의 부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1과 1까지는 감소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또다시 1보다 큰 쪽에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이 지점은 극대입니다. x 이퀄 마이너스 1. 이해되나요? 극대예요,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이퀄 0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도함수의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지금 무엇이죠?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극대가 되니까 도함수의 극대는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왼쪽에서도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가 0 됐다가 감소하는 내려가는 함수가 되고 얘가 도함수가 접혔으니까 원래 함수는 바로 삼중근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 불연속점이지만 이렇게 끊어버리고 여기는 바로 이 도함수가 0이 되니까 끊어버리면 이 네 파트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항상 1이잖아요. y 꼴1. 그러면 직선이죠. 직선 맞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기울기가 1이니까 바로 y꼴 x 형태의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 1. 맞나요?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는데요. 사실 얘가 얼마만큼 감소합니까? 이 넓이만큼 감소하는 게 아니죠. X축과 이 그래프하고 여기 X-1하고 지금 둘러싸인 이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넓이가 아닙니다. 이 넓이만큼 감소하고 여기도 이 넓이만큼 감소할 건데
이게 지금 2차 함수고 꼭지점이 0,0이니까 바로 2차 함수가 대칭이죠.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0에서는 뭐 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함수는 3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도함수는 이 함수값 자체가 무엇이죠? 기울기를 의미하죠. x값에 대한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자, 지금 감소하는데 기울기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감소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감소할 때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얘가 2차니까 3차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y값이 커지죠. 음수값에서 점점 위로 간 게 커지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점점점 커지죠.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점점점 작아지고 얘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 말은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지점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곡선이 아래로 볼록으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감소하는데 이번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요 넓이만큼 똑같이 넓이만큼 요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랬죠? 여기에 연속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 거예요. 이 fx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서는 첨점이지만 좌미분계수는 1이고요.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첨점이지만 fx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연결시켜줘서 그리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요. 요 형태가 여기에 1에 나타날지 여기에 나타날지 여기에 나타날지 즉 fx 자체도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fx는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줘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나요? 또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일로 일정하죠. 그러면 이 직선과 뭐하게? 평행하게 맞죠?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 바로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봤자 우리는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함수 fx의 극소값이 0이래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극소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기가 극소죠. x 이퀄 1일 때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x 이퀄 1을 지나는 바로 이 직선이 바로 뭐다? 이 fx의 바로 무엇이 된다? X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해설지는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을 안 하고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프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fx가 추론이 됐고, 그러면 여기가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극대값죠. 극소의 함수값이 0, 극소값이 0이니까 극대값을 구해 봅시다. 극대값을 구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의 넓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얘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꼭지점이 0,0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차 함수에서 한 칸 증가할 때 한 칸 감소했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는 1인데, 위로 볼록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마이너스 1과 1 사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는 1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y 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그어봤을 때 얘가 만약에 x축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2차 함수와 바로 x축과의 바로 뭐다? 교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물론 얘가 x축이라면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이걸 플러스 1로 봐야 되겠지만 얘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넓이 구하려면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6분의 3 공식.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의 바로 차이는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1이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6분의 8 바로 3분의 4가 됩니다. 이 넓이가 3분의 4예요. 그럼 우리는 이 넓이로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넓이로 감소하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가로 2, 세로 1이니까 전체 2죠. 2에서 누구를 빼줘야 된다? 3분의 4를 빼주면 3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넓이가 얼마가 되야 된다?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3분의 1이죠. 하나가 3분의 2니까 이쪽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바로 높이자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바로 x축이니까 여기에 y값이 0이죠. 그럼 이 변곡점의 y값은 3분의 1이 되고 이 극대의 y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fx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F2는 어떻게 구하느냐? x 이꼴 2일 때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 이꼴 2는 여기서 한 칸 차이 나야 되겠죠? 근데 이 fx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죠? 1이잖아요. 그러면 1 증가하면 위로도 1 증가하면 되니까 여기에 y값이 0이니까 1 증가하면 여기 2면 1 증가하면 2,1이 되는 거죠. 따라서 F2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3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0이죠?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엇입니까? 기울기가 얼마죠? 1이니까 여기는 2인 거예요. 그러면 X 이꼴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y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 두 점을 뭐 한다? 이 두 점을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기울기 1이죠. 그럼 여기에 90도니까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몇 칸 차이예요? 두 칸 차이죠. 그럼 이 높이도 얼마다? 두 칸 차이니까 3분의 2에서 얼마를 빼면 됩니까? 이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 직선을 구하지 말고 구할 수도 있죠. y꼴 1x가 되겠죠. 그리고 1,3분의 1을 지나니까 y는 1x에 1,3분의 2를 지나니까 y꼴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아니죠. 마이너스 1,3분의 1을 지나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죠. 그죠? 맞나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럼 여기가 3분의 얼마가 된다? 5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걸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밑변이 2면 높이도 2니까 3분의 2에서 얼마만큼 빠지면 되겠습니까? 3분의 2에서 얼마만큼? 2만큼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최종 정답은 1 마이너스
9 곱하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과 9를 약분하면 바로 1 플러스 3, 4, 1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최종 정답은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설지를 보면 연속이니까 극한까지 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함수식을 다 찾았을 것인데, 자,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우리가 그려서 x축이 바로 어떻게 극소값에서 0이니까 x축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0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1을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하니까 다른 함수값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적분의 첫 번째 부정적분을 모두 다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정적분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